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 사과 한 알 이 세 가지 상황만 겹치면 밤새 화장실을 오가고 다음날 머리까지 무겁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민감하죠. 건강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백만 명이 매일 먹는 과일이 잘못된 방법으로만 먹으면 조용히 소화계를 망가뜨리고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심지어 노인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입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의 거의 모든 집에 있는 아삭하고 달콤한 그 사과 말이에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30년간 신장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로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자신의 몸을 독성 물질로 채우고 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조합을 틀리면 속은 막히고 잠은 깨고 몸은 붓습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떤 분은 편안하고 어떤 분은 불편해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과 조합이었어요. 오늘 저는 사과를 불편하게 만드는 흔한 실수와 같은 사과를 편안한 에너지로 바꾸는 안전한 조합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꺼풀이 무거운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소화 흐름을 막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과가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언제 무엇과 먹느냐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50세를 넘으면 소화 능력은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죠.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조합으로 사과를 먹으면 몸은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과 하나로 밤잠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컨디션을 한결 가볍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사과를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큰 이모 72세 박미정님은 텔레비전 보며 밤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도 사과 한 개를 꼭 드셨어요. 어느 날부터 새벽에 두세 번 깨고 아침에 눈꺼풀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동네 지인 68세 최경수님은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셨고 점심까지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스도 차서 불편했어요. 두 분 모두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 믿었죠. 하지만 섭취 시간을 떼고 조합을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밤잠이 길어지고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72세 박미정님은 사과를 오전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셨죠. 그랬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최경수 68세님은 아침에 사과를 먼저 드시고 1시간 뒤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마셨어요. 그랬더니 속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를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신장 부담을 줄이려면 이 6가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들이에요. 아침 공복에 산미 있는 사과와 단백질 많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더부룩함이 쉽게 올라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마다 사과 한 알과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사과는 소화를 돕고 우유는 뼈에 칼슘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합이 몸에 해로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여러 종류의 가벼운 유기산이 들어있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이 두 식품이 위장에서 만나면 사과의 산이 우유의 단백질에 작용하여 순두부 찌꺼기 같은 응고물을 만들어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소화계는 이 혼합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를 보면 과일의 산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위에서 응고 반응을 일으켜 소화 속도를 늦춘다고 해요. 71세 신영자님은 같이 먹을 때 트림과 속 답답함이 잦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쉽게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며 피곤함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졌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소화 부담은 소화 후 혈액에 남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인 신장에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과를 먼저 천천히 씻고 1시간 뒤 따뜻한 우유를 소량으로 나눠 드세요. 예를 들어 잠에서 깨자마자 사과를 드시고 약 1시간 후에 우유를 마시면 소화계가 각 식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유제품에 민감하시면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자극적인 식사 직후 껍질째 사과를 급히 먹으면 속쓰림과 트림이 늘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름지거나 매운 식사 후에 사과로 입가심하는 습관이 있어요. 사과가 열을 식혀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소화 부담을 일으키기 쉬운 조합이에요. 김치찜, 파전, 떡볶이 같은 맵고 튀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요. 기름지고 매운 음식으로 위벽이 자극받은 상태에서 산미 있는 과일이 들어오면 불편이 커지죠. 만약 그 직후에 사과 특히 껍질째 먹는다면 사과 속의 불용성 섬유질과 과일산이 위장을 괴롭하게 만듭니다. 이는 5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 복부 팽만, 트림 속쓰림 심지어 위산 역류로 이어지기 쉬워요.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식후 즉시 과일 섭취는 역류성 증상을 악화시키기 쉽다고 합니다. 64세 남도현님은 튀김 다음에 바로 사과를 먹으면 명치가 화끈거렸어요. 더 위험한 것은 소화 부담 상태가 자주 발생하면 간과 신장이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장이 약해지지만 진행이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이 붓거나 야간요 지속적인 피로감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해요. 식사 후 최소 1~2시간 쉬고 미지근한 물 1컵 후 사과를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위를 쉬게 한 후에 사과를 드시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평소 역류가 있으시면 덜 신 사과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매운 날 사과로 바로 입가심하지는 않으셨나요? 밤늦게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수면 중 배뇨를 늘리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 특히 늦은 저녁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사과는 달고 아삭하며 먹기 편해서 간식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년 및 노년층에게는 큰 실수예요. 저녁 8시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단계에 들어갑니다. 간, 신장, 위장 같은 내부 장기들은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재생하기 위해 활동 속도를 줄이죠. 사과 한 개에는 수분이 상당히 많고 자연당도 포함돼 있어요. 이때 수분, 섬유질, 당분이 많은 사과를 드시면 이 장기들은 추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수면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당과 수분을 섭취하면 수면의 질 저하와 야간뇨를 유발하기 쉽다고 해요. 흔히 나타나는 결과는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고 잠을 설치며 충분히 잤음에도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란 70세님은 밤 과일을 줄이자 새벽 각성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의 위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사과의 천연 당분이 밤사이 혈당을 약간 상승시켜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생체 리듬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밤에 휴식이 필요한 신장은 사과에서 나온 여분의 수분과 영양소를 걸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과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볍게 물만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이 시간대는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사과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고 소화계를 더 잘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뇨 음료와 동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주로 어느 시간에 드시나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고 당 흡수가 빨라집니다.
믹서로 갈면 편하지만 씹는 과정이 빠지고 과육이 파괴되면서 포만감도 덜 느껴져요. 직접 만들던 가게에서 사든 사과 주스는 보통 통과일을 먹는 것보다 당 함량이 더 높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주스는 살균 및 보존 과정에서 대부분의 천연 효소와 유익한 미생물이 완전히 파괴되죠. 영양학 저널 자료를 보면 통과일을 씹어 먹을 때 포만감과 식후 혈당 안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문세준 57세님은 주스를 줄이고 통과일로 바꾸자 간식 욕구가 줄었어요. 씹으면서 먹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갔습니다.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오후 졸음도 덜 왔어요. 가능하면 껍질째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씹기 힘드시면 살짝 찌거나 잘게 썰어 드세요. 주스와 통과일 중 무엇을 더 자주 드시나요? 유익한 성분이 껍질과 껍질 아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깎아버리면 식물 화합물과 섬유질 상당 부분을 버리는 셈이에요. 사과 껍질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과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이 과육보다 10배나 높다는 것이에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껍질 섭취군이 장 리듬과 포만감에 유리한 경향을 보였어요. 66세 최보경님은 껍질째로 바꾸자. 배변이 규칙적이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던 배변이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맑아지고 컨디션도 나아졌습니다. 세척을 충분히 하고 껍질째 얇게 썰어 드세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씻으면 더 깨끗해요.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썰거나 찐 다음 섭취하세요. 평소 사과 껍질은 어떻게 드시나요? 건조 과정에서 당 밀도가 높아져 과식과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말린 사과는 부피가 작아서 많이 먹게 되고 체중 관리에도 불리해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말린 사과의 당 농도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매일 말린 사과 몇 조각만 먹어도 신선한 사과 한 알보다 더 많은 칼로리와 당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건조 과일은 동일 중량 대비 당과 열량이 훨씬 높습니다. 60세 강윤철님은 말린 과일을 줄이자 체중이 서서히 내려갔어요. 3개월 만에 3kg이 빠졌는데 따로 운동을 늘리거나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린 과일 대신 신선한 사과로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당뇨병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린 과일이 매우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말린 것보다 신선한 사과를 소량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시면 양을 더 엄격히 관리하세요. 간식으로 말린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이제 같은 사과를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한 조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과 짝꿍만 바꿔도 사과의 체감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과의 힘은 적절한 음식과 결합하는 방법을 알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발휘되죠. 그때 사과의 효과는 2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서로 흡수를 돕는 궁합이에요.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고 사과는 수용성 성분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사과와 당근은 식품 세계에서 황금 짝꿍이라 할 수 있어요. 사과에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인 펙틴이 풍부하여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하여 소화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 당근은 눈, 피부 그리고 면역 체계에 필수적인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한국식품과학회 논문에서도 이런 조합이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베타카로틴이 눈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60세 이후 흔한 황반 변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결합하면 깨끗하고 균형 잡힌 소화 환경 덕분에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위가 예민하시면 생이 아닌 잘게 썬 조합으로 천천히 드세요. 오전 간식으로 사과 반개와 당근 스틱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거나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이에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합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피부가 더 밝고 건조함이 덜하며 면역 체계도 더 튼튼하다고 해요. 당근과 함께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포만감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 없이 단백질을 공급하고 사과는 비타민과 섬유질을 더해줘요. 달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으로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달걀 하나에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그리고 특히 몸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자료를 보면 단백질과 섬유질 조합이 혈당 급상승을 막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 영양 효과가 훨씬 증가해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사과는 달걀 속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한편 달걀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을 보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는 5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조합인데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골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더하지 않은 삶은 형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은 사과 1개와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따뜻한 물 1잔이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달걀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만 드시고 기름 섭취를 늘리지 않기 위해 튀긴 것보다는 삶은 달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이런 간단한 아침 식사 괜찮으실까요? 견과에 좋은 지방이 사과의 식물성 성분과 함께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호두나 아몬드에 든 불포화 지방산은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내요. 사과는 심혈관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 및 알츠하이머 위험을 줄여줘요.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서도 과일과 견과류 조합이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신경세포막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결합하면 신체의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뇌 보호 효과가 극대화돼요. 하루 한 줌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후 출출할 때 사과 1개와 호두나 아몬드 소량이면 포만감과 영양이 동시에 채워집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더 좋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따뜻한 조합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환절기 불편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쪄서 먹으면 섬유질은 부드러워지고 단맛은 더 느껴져요. 미국인들에게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함께 찐 사과를 먹는 것이에요. 사과를 가열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꿀 속의 천연 효소 및 미네랄과 결합하면 이들은 소화계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한 약을 형성하죠. 한의학 문헌에서도 온성 과일과 꿀의 조합을 소화 약한 분들에게 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꿀을 넣은 찐 사과는 가벼운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변비를 돕고 위장을 진정시키며 피로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꿀을 넣은 찐 사과를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감기와 마른 기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을 관리 중이시면 꿀은 작은 술 1번만 넣으세요.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살짝 쪄서 꿀을 아주 소량 얹으면 목도 편하고 속도 따뜻해집니다. 또한 꿀은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줘요. 자주 피로를 느끼는 노인분들에게는 꿀을 탄 따뜻한 물과 찐 사과 몇 조각이 몸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이 조합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고구마의 포만감과 사과의 섬유질이 장 리듬을 부드럽게 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고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이라 함께 먹으면 배변 리듬이 규칙적으로 잡혀요. 고구마는 원래 섬유질 비타민 A 그리고 소화에 좋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먹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는 고구마에 소화하기 어려운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에서 발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서도 섬유질 조합이 장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와 결합하면 이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사과의 팩틴은 장 운동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우며 동시에 장내 발효 과정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덕분에 고구마는 더 이상 불편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지 않고 더 영양이 있고 안전한 음식이 돼요. 이것은 위장이 예민하거나 변비 또는 소화 부담이 잦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과식하면 오히려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삶은 고구마 소량과 사과 반 개면 적당합니다. 삶은 고구마와 사과 한 알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중 감량을 도우며 동시에 소화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소화가 예민한 날에 어떠신가요? 녹색은 상큼하고 빨간색은 항산화에 노란색은 부드러운 식감에 강점이 있습니다. 사과 색마다 맛과 영양 프로필이 조금씩 달라요. 현재 한국 시장에는 주로 빨간 사과, 녹색 사과 그리고 노란 사과 세 종류가 흔합니다. 각각의 사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면 건강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녹색 사과는 보통 새콤하고 단맛이 덜합니다. 천연 유기산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돕죠. 따라서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시다면 녹색 사과가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식품 영양학 연구를 보면 빨간 사과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녹색 사과는 산미가 강해 소화액 분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반면 빨간 사과는 항산화 물질의 슈퍼스타예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졸중 및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 특히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나 심장병을 앓았던 분이 계시다면 매일 빨간 사과를 선택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노란 사과는 단맛이 부드럽고 더 무르며 먹기 편합니다. 치아가 약하시거나 식욕이 없거나 또는 소화계가 민감하신 분들에게 노란 사과는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선택이에요. 보통 산이 적어 위장에 자극을 덜 줍니다. 역류가 있으시면 덜 신 사과부터 시작하세요. 목표와 상태에 맞춰 색을 정하고 소량부터 반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 사과가 가장 편했나요?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과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시간과 조합이 답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늦은 밤 뒤척임과 속쓰림 다음날 무거운 컨디션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우유와 동시에 먹거나 밤늦게 과일 간식으로 먹으면 몸은 편안하지 않아요. 인천에 사시는 65세 방 여사님은 매일 아침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2개월 만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배는 더부룩하고 잠은 설치고 혈압은 불규칙해졌어요.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떨어지고 혈액 여과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사과와 우유의 잘못된 조합이었어요. 자극적인 식사 직후 급하게 사과로 입가심하는 습관도 속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주스로만 먹거나 껍질을 다 깎거나 말린 사과를 자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체내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오전에 가벼운 포만감, 규칙적인 배변, 차분한 혈압, 밤에 안정된 수면으로 연결됩니다. 사과를 당근이나 삶은 달걀, 견과류와 함께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면 포만감과 영양이 동시에 채워져요. 찐 사과에 꿀을 소량 얹거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위도 편하고 장 리듬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자면 사과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껍질째 천천히 한 개 우유나 자극적 식사와는 반드시 시간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밤잠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져요. 72세 박미정님과 68세 최경수님도 시간과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밤잠이 길어지고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세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빨간 사과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저녁 식사에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더하셨어요.
3개월 후 혈압 수치가 더 안정되고 밤에 소변도 이전처럼 3번이 아닌 1번만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수치가 개선되어 보조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평범하고 친숙한 사과 한 알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평안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세월을 더 가볍고 주체적이며 즐겁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해요. 질병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끼니 매 순간을 자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